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그 목소리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큰 기분 좋은 변화는 바로 공명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공명을 통해서 우리의 음성이 좀 품질이랄까? 그 질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몸통이나 이런 것은 거의가 아니고 그대로잖아요. 바뀔 수가 없는 거고, 여기에서 어떻게 공명을 쓰는가에 따라서 내가 사람이 낼 수 있는 그 음의 품질이 달라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음악 듣는 거 좋아하세요? 저도 음악 듣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진지하게 진짜 클래식 음악을 한 시간씩 앉아서 들을 때도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BGM으로 들을 때도 물론 많고요. 또 여자 보컬들의 노래도 되게 좋아합니다. 가요도 좋아하고요. 그런데 그 악기 중에서 그 바이올린이나 첼로 이런 소리도 굉장히 멋있잖아요. 저는 그 첼로 소리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흐의 무반족 첼로 모음곡 같은 것은 정말 연주하는 사람마다 다 느낌이 다를 정도예요. 또 이게 무반주다 보니까 첼로 혼자 연주하는 거라서 그 첼로 본연의 느낌이 더 강하고 진하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 연주를 들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느낌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올린이나 첼로는 현악기잖아요. 이 현악기에서 이 울림통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울림통이 없고 그냥 몸체에 줄만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굉장히 소리 자체도 작고요. 또 거칠고 또 쇠나 플라스틱을 두드리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멋진 울림통이 달리면서 소리가 달라지는 거죠. 그 잔향도 생기고 또 소리가 멀리 전달되고 있고요. 또 소리 자체도 굉장히 더 부드럽고 윤기 있고 사람 마음의 그 감정을 움직이는 그런 소리로 바뀌는 거죠. 그 현악기 중에 이 울림통이 없는 악기가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어, 일렉트릭 기타나 일렉트릭 바이올린이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대로 치면 팅팅팅팅 이런 새소리만 나잖아요. 거기에 앰프가 연결되었을 때 우리가 듣고자 하는 이제 음악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고요. 그것처럼 현악기에서 이 울림통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 바로 이 목소리가 소리가 만들어지는 이 성대를 우리가 현이라고 생각하면 이 몸통과 입속 이런 공간들은 모두 다 현악기로 봤을 때는 울림통인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 울림통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울림통 없는 바이올린이나 첼로에서 나는 그런 작고 여린 소리, 플라스틱이나 쇳소리 같은 소리, 탁한 소리, 그런 소리밖에 못 들려주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따라서 우리의 울림통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잘 이 공명을 만들어내는지 연습하는 것은 우리 목소리를 좋게 만드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해보시면은 이 질감의 차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너무 기분 좋으실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들으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 그때도 제 귀가 제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소리내서 기도하면 그것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은 바로 제 귀고 제 마음인 거죠. 기도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전달되기 전에 이미 제 마음과 몸을 기도가 울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기운이 몰려들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공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공명이 이런 음악 악기에 비유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공명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책이나 이런 설명에서 있는 것은 너무 평균적이라 할까요? 약간 그런 점이 있어서 제가 해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경험하면서 익힌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게 더 실감이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 때 공명의 가장 중요한 점은 혀를 내리는 거예요. 저한테는 적어도 그랬어요. 제가 이 입 앞쪽에 혀를 두고 발음하는 습관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공명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쪽에서 말을 하면 이런 식으로밖에 발음이 안 돼요. 따라서 혀를 뒤로 내려서 혀를 좀 안으로 깊숙이 내리는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저만 얘기한 건 아니고 그 음악을 가르쳐주는 어떤 분도 그 배우러 온 학생이 너무 혀를 못 내리더래요. 그래서 야 숟가락 좀 가져. 그래서 숟가락으로 눌러서 내리는 느낌을 가르쳤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자기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방식의 발성은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각자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혀를 밑으로 내린다 이런 느낌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일단 거울을 보면 거울에서 하고 보면 이게 혀가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혀가 하면 뒤쪽으로 깊이 들어가서 내려가 있어서 입속이 어둡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는 입속 어둡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고 어떤 선생님이 설명하시더라고요. 이것만 만약에 공명을 사용하지 않는 발음을 해오셨다면 혀를 내린 상태에서요. 이 소리만 하더라도 평소 본인이 내던 소리와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혀를 내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죠. 결국엔 이 입속 공간을 크게 만들어서 동굴처럼 만드는 거죠. 입속을 동굴처럼 만들어야지 거기에서 이 성대에서 만들어진 소리가 울려서 크게 들리게 됩니다. 또 소리만 크게 들리는 것뿐 아니라 그 바이올린이나 첼로의 울림통처럼 소리를 윤기 있고 기름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 좋고 신뢰성이 가는 그런 목소리가 되는 거죠. 기분 좋은 목소리가 바로 신뢰감을 주는 그런 목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혀의 위치에 조심해라. 두 번째는 이거는 음악을 할 때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이 턱을 좀 내려야 됩니다. 이 윗니와 어금니 사이를 벌려줘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가 이렇게 하고 말을 하는 것은 왜 하냐면 물론 발음을 더 정확하게 해보는 그런 연습도 있지만 혀가 이 연필에 닿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혀가 밑으로 내려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보셔도 혀가 내려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손에 먼지가 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혀가 자연스럽게 지저분한 게 묻었다고 생각하면 혀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혀를 내린 상태에서 발음을 조금씩 해보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혀의 위치를 찾아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윗니와 아랫니 사이가 벌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윗니와 아랫니 사이가 조금 벌어지는 떠 있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말할 때 노래할 때 윗니와 아랫니가 좀 떨어져 있어서 공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소리를 좋게 해요. 윗니와 아랫니를 딱 붙이고 말을 하게 되면 소리가 탁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소리는 이게 어금니에서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결국에는 공명을 만든다 그런 뜻이거든요. 윗니와 아랫니 사이를 벌리고 혀는 내리고 그러면 입속 공간이 넓어지잖아요. 거기에서 소리가 울려서 좋은 소리가 나는 거죠. 또 저한테는 약간 턱을 좀 뒤로 이렇게 뒤로 당기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노래 연습할 때 하품하듯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면 혀가 약간 밑으로 떨어지고 뒤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러면서 힘이 빠지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 느낌을 기억하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혀 입속 공간을 넓힐까 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을 다양하게 구현해 보는 것이 되게 좋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기 편한 그런 발성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마스케라라고 음악에서 얘기하는 이 앞쪽 공명을 이용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이런 걸 일일이 다 설명으로 하고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지금 제가 여기 보면은 이 광대뼈가 있잖아요. 이거를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저는 어렵더라고요. 이것도 지금은 그래도 과거보다 많이 좋아진 겁니다. 이쪽을 움직이면 이쪽 공간도 생긴다고 해요. 그러면 또 소리의 질감이 약간 또 달라집니다. 이 신차라는 울림통이 굉장히 묘해서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소리가 바뀌어요. 이 비강공명이라서 코 위쪽 공간을 또 잘 사용하는 그런 훈련도 음악에서는 있더라고요. 말할 때는 그렇게까지 정밀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러한 공간들을 잘 활용하도록 연습하면 소리의 질감이 정말 좋아집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처음에는 무척 어색했지만 지금은 훨씬 편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따뜻하게 다른 사람한테 느껴집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부부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작은 아기를 안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중간중간 그냥 말을 던지는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 만나기 전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슴 펴고 턱 당기고 시선은 앞으로 하고 울림이 좋게 또 복식 호흡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만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하고 연습도 좀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분과 가끔 대화를 몇 마디 했는데 나중에 그분 표정들을 보니까 저한테 엄청 친근감을 느끼더라고요. 제가 그분들과 나눈 대화는 뭐 수십 마디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 아주 긴 시간도 아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화의 양에 비해서 엄청 가깝게 그분들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나중에 헤어질 때 그분들의 눈빛에서 그 따스함이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목소리가 좋은 게 또 이렇게 따뜻한 목소리를 내주는 게 얼마나 영향이 큰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메러비안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메러비안이라는 교수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일상의 감정과 이런 느낌을 주고받는 대화에서는요. 이 목소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38%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영향력이. 그 다음에 태도나 자세, 제스처 이런 것이 55%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7%는 그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주고받는 가벼운 대화에서는 내용은 결국 7점밖에 안 되고 전체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결국 음성과 제스처가 대부분인 거죠. 따라서 음성도 38%나 차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음성을 좋게 만드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거는 물론 진정성이나 이런 거는 또 다른 면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목소리가 좋지 않고 또 말하는 솜씨도 좋지 않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진정성이 있으면 상대가 알아들어요, 사실은. 하지만 목소리가 더 편안하고 듣기 좋으면 훨씬 더 쉽고 편안하게 저의 감정이나 느낌을 전달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혀도 좀 당겨보고 혀도 좀 내려보고 턱도 좀 벌려보고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해서 공명을 잘 활용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분이 또 설명하는 공명도 많아요. 의사 선생님도 설명하기도 하고 다양한데 여러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한테 딱 맞는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잘 되더라 이런 게 있으면 그걸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설사 공명이 된다고 해서 가까운 사람이 굉장히 다른데? 이렇게 느끼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이렇게 했을 때 자기 목소리 들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자기가 듣는 자기 자신의 목소리가 굉장히 좋게 들리면 점점 더 좋아집니다. 저도 좋은 거를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도 분명히 좋게 들릴 거고요. 그래서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더 좋은 목소리를 본인 스스로 먼저 느끼는 것에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 좋게 생각하고 또 따라서 여러분의 주는 메시지나 설명도 훨씬 더 잘 알아듣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감기가 걸렸어요. 그렇지만 역시 공명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어제만 해도 굉장히 목소리가 안 좋았는데 오늘은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이렇게 잘 찍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